어디서 내 앞에서 말대답을 해? 알겠어요. 언성 높이지 말아요. 식당 안의 사람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어요. 남편은 점점 더 화를 내며 숟가락을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45년 동안의 가위 눌림 같은 결혼 생활이 그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죽은 듯이 참았던 나, 그 모든 눈물과 한숨들.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나도 살아야겠어. 60대에 황혼 이혼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자예요.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은 이만복, 70살이죠. 우리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어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웠고 시어머니 병간호도 15년 넘게 했어요. 결혼 초에는 참 행복했어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늦게 퇴근해도 고생했어라며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작은 골목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던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직장에서 과장, 차장, 그리고 부장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오면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항상 지적만 했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복지관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에요. 그때 만난 친구 금자가 오늘 아침에 물었어요. 영자야, 그 얼굴로 괜찮다고는 못하겠다. 속상한 일 있었지? 복지관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금자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 스마트폰 교실에서 늦게 돌아오니까 남편이 현관에서부터 화를 내더라고. 늦은 시간에 집에 와서 밥은 안 차리고 뭐 했냐고. 설마 미리 얘기 안 했어? 했지. 아침부터 말했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면 끓여 먹었다면서. 그것도 싱겁게 됐다고 한참 투덜거렸어. 금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참나. 이젠 좀 편해질 나이 아닌가? 그렇게 살면 병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영자야, 솔직히 얘기해봐. 요즘도 남편 보면 좋아?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 얼굴을 보면 좋다는 감정이 언제부터인지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살아. 나도 그랬어. 옛날엔 말도 못했지. 금자가 자신의 무릎을 문질렀어요. 있잖아. 내가 63살 때 심장 수술 받았거든. 죽을 뻔했어. 그때 깨달았지. 남편 눈치 보고 애들 챙기고 시댁 들여다보다가 정작 나는 없었더라고. 진짜 그런 적 많아. 이제는 내가 먼저야. 남편 밥보다 내 아픈 무릎을 먼저 챙긴다니까. 아프면 병원부터 가고 약속 있으면 밥 차려달라는 소리에도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 먹어 하고 나와버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언제나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모두 제 앞에 두고 살았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저는 항상 남편, 아이들, 시어머니 먼저 챙기고 저는 맨 마지막에야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살만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저 TV 보다 자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은퇴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잔소리가 시작돼요. 이 밥 어제 거잖아. 매번 새로 해야지. 신문은 왜 이렇게 접어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청소기는 언제 돌렸어? 창틀 좀 봐. 손으로 쓸어봐. 먼지가 이렇게 쌓였다고. 하루 종일 잔소리였어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하던 명령을 이제는 저한테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들어 남편은 특히 예민해졌어요.
이번 주말에 옛날 직장 동료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거든요. 아니, 집이 왜 이 꼴이야? 이렇게 지저분해서 어떻게 사람을 불러? 체면이 있지? 좀 깨끗하게 해놔.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뭔가를 찾는지 서랍과 옷장에서 물건들을 꺼내 여기저기 던져놓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정리 좀 하고 살라고. 물건을 처박아 두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 내 골프화 어디 갔어? 남편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리모컨을 소파 밑으로 밀더니 제 발 밑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로 쳤어요. 그러자 상자가 넘어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아이고, 조심해 주세요. 급히 달려가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30년 세월이 담긴 소중한 보물상자였어요. 어머니의 유품인 놀이개와 제 추억이 담겨 있었죠. 남편이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짜증스럽게 발로 밀었어요. 이런 걸 바닥에 왜 놔두는 거야? 치워야지.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쓸데없는 거 모아두지 마. 집만 지저분해지잖아. 내일 사람들 오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막 다루지 마세요. 남편은 상자를 거칠게 밀어 소파 뒤쪽으로 넣었어요. 툭 소리가 났어요. 상자 모서리가 금이 갔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요즘 자꾸 말대꾸가 늘어났네. 그날 밤 소파에서 잠이 든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다음 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달라고 했어요. 어젯밤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오늘 친구들 온다니까 잘 준비해. 네, 반찬 좀 제대로 해. 이번엔 창피당하지 말고. 알겠어요. 저녁에 남편 친구들이 왔어요. 모두 남편처럼 은퇴한 분들이었죠. 저는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계속 반찬을 갈아주었어요. 이야, 만복이 복받았네. 부인이 음식 솜씨가 대단해. 우리 집사람 김치찌개는 기가 막혀. 내가 맨날 먹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들 한번 먹어봐. 이게 진짜 맛이야.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는 듯 하면서도 평소에는 늘 제 요리를 트집 잡았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가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간이 좀 약했어. 다음엔 좀 더 신경 써. 그 말에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온종일 준비한 음식인데 한마디 칭찬은커녕 또 비난만 들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예의상 한 말이지. 내가 그걸 믿어? 그때 금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작 나는 없었더라고. 여보, 왜 항상 제 일을 깎아내리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남편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깎아내렸어? 방금도 그렇고 항상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잖아요. 트집.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게 트집이야. 내가 요즘 왜 이래? 복지관에 다니더니 어디서 이상한 생각 배웠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서운해서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눈이 커지며 소리쳤어요. 내가 서운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돈 벌어 먹여 살렸는데. 이 집도 내가 산 거고. 내가 뭔데 내 앞에서 말대답이야.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4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게 남편이 저를 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저 먹여 살려준 사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 들었어요. 밥 됐어? 네, 곧 됩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리면서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다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은퇴한 후론 거의 매일 비슷한 일이 반복됐죠. 밥을 다 먹고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나 친구들이랑 골프가. 저녁에는 약속 있으니까 차리지 마. 네, 알겠어요. 남편이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조용한데 왠지 편했어요.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었는데 그게 숨통이었나 봐요. 복지관에 가니 금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스마트폰 교실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영자야, 진짜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었지? 커피를 마시며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어요. 남편과의 다툼, 그리고 제 상자가 깨진 일까지. 세상에, 그 상자가 깨졌다고? 그 소중한 물건이? 응. 살짝 모서리가 금 갔어. 금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자야, 너 어디 아프지 않아? 혹시? 왜? 가슴이 답답하거나 밤에 잠은 잘 자. 그게 요즘 잠을 못 자겠어. 가슴도 자주 두근거리고. 그렇게 살면 병나. 내 친구 윤희도 그랬어. 평생 남편 눈치 보다가 60 넘어서 우울증 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은 혼자 살아. 처음엔 무서웠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 그 넓은 아파트 혼자 다 쓰면서 살 때. 혼자 산다고? 응. 요즘 우리 또래도 자기 삶을 찾아가는 사람 많아졌어. 젊은 애들만 이혼하는 시대 아니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기 삶을 찾아간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골프 갔다고 했으니 저녁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노부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는 노부부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런 게 진짜 부부일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4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저런 미소를 주고받은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동생 집에 좀 다녀올게요. 뭐,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오래 못 봤잖아요. 그래? 언제 올 건데? 하루만 있다 올게요.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동생 집에 간다고 한 건 결혼 후 처음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다음 날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 수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혼자 집을 비우는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동생 집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언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수진아,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동생은 반가워하며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 마실래? 녹차가 있는데. 응, 그게 좋겠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언니 무슨 일 있지? 갑자기 오다니. 동생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형부 때문에 그러지? 응. 예전부터 그랬잖아. 언니가 아무리 잘해도 한마디 안 해주고. 수진이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서 남편의 행동을 봐왔으니까요. 항상 그런 식이었잖아. 언니가 소중히 여기는 건 하찮게 취급하고
너무 지쳤어, 수진아.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워.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까 생각하면 동생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하면 난 항상 걱정했어. 명절 때 만날 때마다 언니가 의견 한 번 제대로 말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일단 좀 쉬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밤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저 하루만 더 있다 갈게요. 하루만, 알았어. 예상보다 쉽게 허락해 주었어요. 아마 혼자 있으니 편해서 그런가 봐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었어요. 동생 집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이 전화했어요. 언제 오려고? 집안일은 누가 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저 조금 더 있을게요. 동생이 감기가 좀 심해서. 감기,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좀, 제가 돌봐줘야 할 것 같아서. 알았어. 또 3일이 지났어요. 동생과 함께 시장도 가고, 근처 공원도 산책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어요. 수진아, 넌 이혼하고 후회한 적 없어?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근데 언니, 난 내 인생에서 이혼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런데 혼자는 외롭지 않아?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보다는 훨씬 나아. 둘이서 불행한 것보다 100배 낫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짓눌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또 전화했어요. 이제 좀 와. 집안도 엉망이고 반찬도 다 떨어졌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남편에게 난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젠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계속 여기 있어도 돼. 난 오히려 좋아.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왜? 내 집 넓은데 같이 살면 되지. 그래도 내 삶이 있어야지.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그런데 이대로 돌아가기 싫어. 그럼 돌아가지 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돈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언니, 솔직히 물어볼게. 언니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답은 나온 거잖아. 수진아, 솔직히, 나 이혼해도 될까? 동생은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요즘 황혼 이혼 얼마나 많은데. 내 옆집 할머니도 67살에 이혼했어. 혼자 살면서 더 행복하다던데. 그래. 근데 어떻게 살아? 혼자서. 걱정 마. 의논해 볼 사람이 있어. 내 친구의 딸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무료 상담도 해줘. 한번 만나볼래?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생의 응원에 용기가 생겼어요. 만나서 얘기만 들어보는 건 괜찮겠지. 다음 날
동생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김영자님, 45년 동안 가정을 지키셨군요. 아이들도 키우시고 시부모님도 모셨고요. 네. 하지만 저는 돈을 번 적이 없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요즘 법원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특히 45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셨다면 공동재산의 4,050% 정도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제 노동이 이제야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요? 네, 물론이죠. 김영자님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으셨으니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분명한 기여입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남편에게 제 결심을 알려야 했어요. 2주 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제 결심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 앞에 서자 다리가 떨렸어요. 이 집에서 45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가득했어요. TV 소리만 쿵쾅대는 거실에서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드디어 왔네. 2주 동안 뭐 했어?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용기를 냈어요. 여보, 앉아서 얘기해요.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어요. 항상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집을 나간 지 2주 만에 이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참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보, 당신은 날 한 번도 사람으로 존중해 준 적이 없잖아요. 항상 밥이나 차리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참 고맙네. 내가 평생 너 먹여 살렸는데. 이게 보답이야? 먹여 살린 건 고마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동생 때문이지. 아니면 그 복지관에서 누구한테 뭘 배웠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쩌겠다고? 나한테 이혼하자 이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이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내가 어디 가서 살 건데. 누가 널 먹여 살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평생 집구석에만 있었잖아.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요.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으니 그것도 노동의 가치가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어요. 변호사. 너 벌써 변호사까지 만나봤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아니에요. 그냥 제 권리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권리, 웃기지 마. 내가 번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고? 꿈 깨. 그 순간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더 강했어요. 여보, 제가 45년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었나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한번 해봐. 법원에 가자고.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 말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끝은 이렇게 차갑게 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제 짐을 좀 챙길게요.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는데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나가면 진짜 끝이야.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어요. 떠나는 순간까지도 미안하다거나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동생 집으로 돌아왔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원의 조정으로 결국 집을 팔고 그 돈의 45%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15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지만 저에겐 천국과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예쁜 꽃무늬 커튼을 달고 작은 화분들로 베란다를 채웠어요. 남편은 항상 촌스럽다며 제 취향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어요. 4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적응이 안 됐어요. 밤에는 자다가 깨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이 조용함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밥 차려줄 필요 없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항상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제는 오직 나만 생각하면 돼요. 베란다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고추, 대파 같은 채소를 키우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남편은 벌레가 온다고 텃밭 가꾸는 걸 항상 반대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동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노래 교실, 요리 교실, 스마트폰 교실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지만 곧 재미를 느꼈어요. 영자 씨, 목소리가 참 좋네요. 노래 실력이 대단해요. 노래 교실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남편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활용 교실도 있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는 법, 인터넷 뱅킹하는 법 등을 배웠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김영자님, 정말 배움의 자세가 좋으세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배우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도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식만 해왔는데 이제는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 같은 음식도 도전해 봤어요. 남편이 이게 뭐야, 맛도 없는 거 하면서 투정 부릴 일도 없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이 심심할 때는 복지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같이 요리하고 수다 떨고 노래 부르고 이런 소소한 모임이 제 생활에 활기를 더해 주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 글쓰기 교실이 시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내 인생 이야기 쓰기라는 주제였어요.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글로 써보세요. 글쓰기 선생님의 첫 과제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황혼 이혼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영자님의 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주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글로 남겼어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출산,
그리고 황혼 이혼까지.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남편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큰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슨 병이야? 폐렴이에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방치했대요. 집안일도 안 하고 살다 보니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병원에 가봤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왔네. 남편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어떻게 지내요? 밥은 잘 챙겨 먹어요? 별로.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혼자 밥을 해먹기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퇴원하면 가끔 반찬 좀 해다 줄게요. 혼자 살면 건강 챙기기 힘들잖아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항상 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정말 나쁜 남편이었던 것 같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영자야, 이제 많이 후회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45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2주 후 퇴원했어요. 저는 약속대로 가끔 반찬을 해다 주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제 삶이 있었어요. 같이 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어떨까요? 저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남편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하렴. 나는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지만 서로 가끔 연락하고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혼이 서로를 완전히 잊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7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살고 있거든요. 요리 유튜브를 보면서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요. 시간이 날 때면 동생이랑 근처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떠나요. 작은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와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예전에는 남편이 맛없다고 투정할 때마다 자신감을 잃었는데 이제는 내 요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게 느껴져요. 전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해주는 반찬에 항상 감사해해요. 제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인생의 겨울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황혼 이혼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처럼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통계에 따르면 요즘은 황혼 이혼이 계속 늘고 있대요. 2019년에는 전체 이혼 중 35%가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였고 2021년에는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2011년보다 2배나 많아졌대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건강은 어떤지 살펴보세요. 혼자 살면 아플 때 특히 힘들어요.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가까운 병원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를 구하세요.
저는 동생의 도움이 정말 컸어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늦게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찾는 것, 그것도 인생의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 제가 키운 상추를 따며 행복을 느껴요. 오늘도 저는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